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간 경제 분야 교류와 경제 협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남북 경제 협력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성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시장화가 꽤 진전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부르죠? 네. 1950년 10월에 김일성은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하면서도 시장이라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95년부터 98년까지 북한의 고난행군 이전까지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당국이 의식주를 공식 배급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역할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정권의 배급제에 의존할 수 없고요. 시장 가서 의식주를 사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장의 비율이 확대돼서 현재는 북한 주민들의 한 70%를 이 시장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2011년부터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후에 이 시장 경제가 더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사유재산도 좀 인정을 해주고 경제개혁 조치들도 이때부터 많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에 530 조치 또 628 조치라는 일종의 사유재산 활동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잉여 소득을 한마디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사유재산 형성이 됐고요. 또 기업이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매우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일단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조치들이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가지고는 북한 주민들을 먹고 살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을 허용했고요. 주민들은 이 시장을 통해서 의식주를 조달합니다. 이 시장이 그럼 물품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중국에서 또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장마당 시장 경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사고 팔고 그럼으로써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이 과정에서 돈을 버는 일종의 돈주라고 그러죠. 일종의 기업인들이 생김으로써 북한 경제가 돌아가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일단 북한 경제는 이제 2015년에는 마이너스 1.1%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이제 3.9%의 성장을 거둬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9월 달에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네. 이때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호를 비롯한 다양한 제재가 북한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이 1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또 개성공단의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금 수입이 줄어듦으로써 북한의 궁정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또 자금난이 심해지니까 중국산 제품을 수입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물자가 사라지고 그럼으로써 악순환이 이제 계속됨으로써 주민들의 심각한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주민들 상황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작년에 상당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량난이 조금 악화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아직은 봄 보리가 수확이 안 되고 있죠. 네. 작년에 거두었던 쌀 소비량은 이제 서서히 바닥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농업 경제에 있어서 좀 지장을 받고 있고요. 또 유엔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중국산 경공업 제품의 수입이 차단돼서 일단 인민들의 생활이 어렵고요. 또 중국의 에너지 공급도 일부 축소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난도 좀 가중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하겠다, 이제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경제로 방향을 튼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제는 핵 보유국이 돼 있기 때문에 핵 개발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말 핵을 계속 개발하다간 유엔 제재에 의해서 북한 정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죠. 인민
국민들의 불만도 점점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발표된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핵실험을 중단하고 이제 경제 건설 노선에 주력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핵 개발하던 자금을 경제 건설에 투입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아주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드디어 남북 두 정상이 만납니다. 경제 관련해서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신경제 지도입니다. 한반도에 지금 화면에 나오죠. H장애입니다. 환서해, 즉 서쪽에 신의주서부터 목포까지 벨트를 연결하고요. 또 우측 동해 쪽에는 저 나진서부터 부산까지 연결하고요. 또 수도권의 DMZ의 환경 벨트를 연결함으로써 H장 구성이죠. 과거에 한국은 섬의 형태였는데 이 H자로 연결함으로써 저것이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고 결국 유럽으로 연결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구상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죠. 네. 문제는 이제 이 비핵화가 좀 이루어져야지만 저 신경제 구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경협의 훈풍,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공식 수행원 중에 경제 담당 장관님들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안에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경협의 기대감은 높은데 그것이 내일 합의문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